저희들이 이제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원서 기간이 한 20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죠. 저희 고려대학교 입학처는요, 지난 3월부터 며칠 전 8월 20일까지 400여 회가 넘는 입시 설명회 및 그리고 진학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중에서 여러 가지 질문 및 답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거는요, 고등학교에서 자연계를 이수했는데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혼동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내가 지원했는 학과가 내가 고등학교에 무슨 계열을 다녔느냐, 이 부분보다는 고려대학교에 자연계느냐 인문계느냐 하는 모집 요강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 계열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수험생 여러분께서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에 응시하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지원 가능합니다. 국어 B, 수학 A, 영어 사탐에 응시하면 인문계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다르게 지원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는 어떻게 반영하는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연계의 과학 과목을 많이 이수를 했었어요. 과학 과목을 이수를 했는데 인문계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과학 과목을 반영합니까? 하는 이런 내용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를 지원할 경우에는 인문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과목을 반영을 하죠. 인문계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하고 자연계 모집 단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전형에는 원점수, 평균, 표준점수, 석차 등급을 활용하여서 반영하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석차 등급을 활용하여 반영합니다. 일반 전형에 대한 점수 산정 방법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형, 융합형 인재 전형, 기회균등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서류 평가에는 무엇을 주로 평가하나요? 하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설명을 많이 입시 설명 앞에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성실성, 리더십, 공선사후정심, 전공적합성, 창의성들을 영역을 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서류 평가 및 면접에서도 같은 영역을 정하여 평가를 합니다. 탐구 영역의 2개 과목이 2등급과 상등급인 경우도 평균 2등급으로 인정하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고려대학교 경우는 과학인재 전형을 과학 탐구 영역을 2개 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평균 2.5 같은 경우는 되지 않고 1등급이나 3등급 또는 2등급일 경우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 수능 성적이 높은 경우 평가에서 더 유리한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저희 대학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하고
혹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도 하게 됩니다. 11월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논술 시험을 보게 됩니다. 논술 시험을 끝나고 나면 학생부와 그리고 논술 시험, 일반 전형의 경우에요. 학생부와 논술 그리고 비교과 영역을 합하여 이제 1등부터 성적이 매겨지죠. 그래서 그 성적이 매겨지면 12월 달 수능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가 충족시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점수는 고려하지 않고 학력 기준으로만 활용합니다. 일반 전형에서 논술고사 문제는 모집 단위마다 다르게 출제되나요?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 논술 시험이 11월 22일, 23일이죠. 양일간에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오후, 자연계를 오전, 오후로 나누는 것은 그 입시 관리를 위한 인원이 많이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입시 관리를 위해서 오전, 오후, 자연계 오전, 오후로 나누는 것이지 문제에 대한 어떤 난이도를 고려한다든지 학과별로 다른 학과별로 어떤 논술 문제를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는 전혀 어떤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계없기 때문에 유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외부 활동을 기재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장 추천, 융합행인제, 기획운동 특별전형의 경우는 아마 여러분이 원서 접수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보시면 거기에 대기업 지침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처리 기준이 기재할 사항에 대한 처리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대기업 지침 기준을 준수해서 이러한 학교장 추천, 융합행인제, 기획운동 특별전형은 반영을 하게 됩니다. 특별전형 국제인재, 과학인재 경우 자기소개서의 외부 활동을 기재할 수 있나요? 하는 내용인데요. 특별전형 국제인재, 과학인재는 외부 활동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기업 기본 지침에 따르지 않으셔도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인재전형의 활동증명서류 목록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1번 토플, 어학인증시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증빙서류 목록표와 그 다음에 기재 여부, 발급일자, 발급기간이 이미 저희들 원서 접수 시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하시면 되고요. 특히 1번, 2번 몇 가지 항목들은 바로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미등록 충원은 어떻게 하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4차 충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앞에 설명에 있듯이 고려대학교는 94%의 수시에서 등록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6% 정도가 평균 6% 정도가 정시로 정원이 이월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밑에 사회공헌자라든지 공헌자 1, 2, 특성화고졸 재직자, 체육인재 이런 경우는 미등록이 생겨도 충원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충원을 하게 됩니다. 단 마지막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6%만큼은 정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FAQ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에 논술 특강이 끝나고 나면 구역을 정해서 저희들 입시 자세한
질의응답을 하게 될 테니 그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